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짱 박사입니다. 아, 경제학 진짜 만만치 않죠? 특히 막 그래프 나오고 수식 튀어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잖아요. 괜찮습니다.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저 짱 박사랑 같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녀석 아주 그냥 뿌리까지 뽑아서 제대로 정복해 버릴 테니까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거.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족감이 똑같다는 상태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림,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출발점이자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해답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무차별 곡선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소비자한테 똑같은 만족감, 이걸 좀 유식한 경제학 용어로 효용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러 가지 상품 조합들을 싹 다 모아서 점으로 찍고 그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 1개랑 배 5개를 먹을 때의 행복이랑 사과 3개랑 배 2개를 먹을 때의 행복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합은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조합을 골라도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무차별하다, 영어로 indifference curve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를 한번 딱 짚고 넘어갈게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똑같은 효용, 즉 만족을 주는 상품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개념이 확 와닿을 거예요. 여기 YJ인 사과랑 XJ인 배에 여러 조합이 나와 있죠. A 조합은 사과 12개에 배 1개, B는 사과 8개, 배 2개, C는 사과 5개, 배 3개, 쭉쭉쭉. 이 조합들은 생긴 건 다 다르지만요. 이 소비자한테는 A를 주든 B를 주든 E를 주든 만족감이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과를 왕창 먹고 배를 하나만 먹든 A, 사과를 좀 덜 먹고 배를 더 먹든 E,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 똑같이 좋은데요? 하는 상태인 거죠. 왜? 만족감이 같으니까요. 자, 그럼 방금 표에서 본 A, B, C, D, E 이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하나씩 콕콕 찍어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바로 이렇게 원점을 향해서 배가 불룩 나온 것 같은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 곡선 U0가 되는 거죠. 와, 이제 우리는 그토록 추상적이었던 만족감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선으로 그리게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의 만족 수준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만족, 좀 더 만족, 완전 대만족, 이렇게 여러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기 다른 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들을 한 평면에다가 다 모아놓은 걸 무차별 지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산 높이 나타내는 등고선 아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고선이 높을수록 실제 지형이 높은 것처럼 무차별 곡선도 원점에서 더 멀리,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내요. 왜냐? 경제학의 기본 원칙, 다다익선,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가정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언제나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으로 가고 싶어 한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5개, 꽝꽝 치세요. 무차별 곡선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규칙, 4가지 핵심 성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가짜 무차별 곡선이에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좋다. 이건 방금 말한 다다익선 때문이고요. 둘째,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즉 우하향합니다. 왜냐? 만족감을 똑같이 유지하려면 하나를 더 얻는 대신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니까요. 셋째, 서로 다른 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곡선 길이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왜 그런지 증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넷째, 원점을 향해 볼록한 모양을 가진다.
이 네 가지는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성질 중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려하고 또 출제위원들이 어디 한번 틀려봐라 하고 파고들기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는 성질입니다. 왜 만날 수가 없을까요? 그냥 원래 그래 하고 외우면 나중에 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왜 그런지 그 논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봅시다. 이 증명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성질들은 그냥 따라올 거예요. 자, 슬라이드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일단 말이 안 되지만 두 무차별 곡선 U0랑 U1이 B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U0 곡선만 보세요. A점과 B점은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똑같아야 하죠? A = B. 좋습니다. 이번엔 위쪽 곡선 U1을 보세요. B점과 C점도 같은 선 위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같아야겠죠? B = C. 자, 그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당연히 A랑 C도 만족감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행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C점은 A점보다 사과도 더 많고 배도 더 많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우리 대원칙에 따라서 C의 만족감이 A보다 무조건 높아야 합니다. C, 크다. A. 어라? 이상하죠? 방금 전 논리적으로는 A랑 C가 똑같다면서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C가 A보다 훨씬 좋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모순이 왜 생겼을까요? 네, 바로 맨 처음에 가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절대로 교체할 수 없다. 증명 끝. 완벽하죠? 좋습니다. 이제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랑 규칙까지 알았으니까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알파이자 오메가, 바로 이 곡선의 기울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기울기를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한계 대체율, 영어 약자로는 MRS라고 합니다. 한계 대체율.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건요, 내 만족감을 지금 이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X제, 예를 들어 배 하나를 더 얻기 위해 내가 최대로 포기할 수 있는 Y제, 즉 사과의 양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두 상품을 맞바꾸는 나만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수식 나왔다고 긴장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한계 대체율 MRS는요, 기하학적으로는 무차별 곡선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기울기가 보통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랑 뜻받냐 하면 X제 하나 더 먹을 때 늘어나는 추가적인 기쁨, 즉 X제의 한계 효용 MUX를 Y제 하나 더 먹을 때 추가적인 기쁨 Y제의 한계 효용 MUY로 나눈 값과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나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 두 재화가 나에게 주는 상대적인 기쁨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봤던 네 번째 성질, 무차별 곡선이 왜 원점에 대해 볼록한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한계 대치율 체감의 법칙 때문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배 X제는 하나도 없고 사과 Y제만 1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배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겠죠? 그래서 배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사과를 막 10개라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즉, MRS가 아주 크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배를 이미 50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배 하나 더 얻는 게 그렇게까지 감격스럽진 않겠죠? 이때는 배 하나 더 얻으려고 사과를 겨우 1개 아니면 반 개만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즉, MRS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X제 소비가 늘어날수록 MRS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배 볼록한 곡선은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재화들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일반적인 규칙에서 벗어난 두 가지 특수한 케이스, 바로 완전 대체제와 완전 보완제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의 완전 대체제는 예를 들어 콜라랑 사이다처럼 저한테는 뭘 마셔도 만족감에 전혀 차이가 없는 재화예요.
이럴 땐 교환 비율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완전 보완제는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 반드시 세트로 짝을 맞춰서 함께 써야만 의미가 있는 재화들이죠. 이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아주 특이한 L자 모양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완전 대체제의 무차별 곡선입니다. 왜 직선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콜라 한 잔이랑 사이다 한 잔의 만족감을 1대1로 똑같이 느낀다고 해봐요. 그러면 콜라가 10잔이 있든 한 잔이 있든 콜라 한 잔을 포기하는 대신 사이다 한 잔을 마시면 만족감은 늘 똑같겠죠. 저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 즉 MRS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우하향 직선이 되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이번엔 완전 보완제입니다. 보세요. 모양이 아주 독특한 L자 형태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왼쪽 신발을 한 짝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신발만 5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제 만족감이 올라갈까요? 전혀요. 그냥 쓸모없는 오른쪽 신발 4짝에 더 쌓일 뿐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이 하나씩 더 생겨서 완벽한 한 켤레가 탁 맞춰지는 그 순간 저기 꺾이는 지점에서만 만족도가 계단처럼 팍 하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L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다시 한번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다른 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 무차별 곡선이란 뭐다?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의 집합이다. 둘째, 절대불변의 4대 성질. 원점에서 멀수록 좋다. 우하향한다. 교차하지 않는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셋째,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 즉 MRS라고 부르는데 이게 점점 체감하기 때문에 볼록한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케이스, 완전 대체제는 뭐다? 직선, 완전 보완제는 L자. 이 4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압니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정말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막막하고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만 보였던 무차별 곡선 개념을 이해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그걸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 짱 박사가 여러분 옆에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같이 뛸게요. 우리 함께 힘내서 꾸준히 나아가 봅시다. 파이팅!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다시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서로 묻고 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과 물론 저 짱박사도 늘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즉 선호 체계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가질 순 없잖아요. 왜죠? 우리에겐 한정된 예산, 즉 돈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산선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오늘 내용과 합쳐져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 동반자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